안녕하십니까. 일본 낚시여행 낚시무사 준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실내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야케지마 가서 완전히 케오패를 당하고 악조건 속에서 날씨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은 전에 구독자분께서 기마봉찌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찌리무사에는 찌가 여러 종류가 있죠. 기마공, 기혼, 귀단, 대치온이 시리즈 좀 기마봉까지 있는데, 역시나 그 메인은 아무래도 여기 기마공이 찌리무사를 대표하는 찌다 보니까 기마공은 어떤 찌이고 또 어떻게 채비를 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가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자, 바다 낚시에 있어서 찌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찌낚시, 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어가. 그만큼 찌낚시는 찌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낚시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정말 찌는 이제 낚시꾼들한테 장난감, 어른들의 장난감, 조금 비싼 장난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찌를 한두 개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이제 컬렉션 같은 찌 브랜드도 많죠. 키자쿠라, 찌리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찌리무사 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찌 모양도 참 디자인은 정말 이쁘죠. 디자인은 정말 이쁩니다. 디자인이 이쁜데 그 가격면 말고는 저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초보자분이 컨트롤 하기가 이제 약간 워낙 이제 섬세한 찌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력역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반유동을 이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이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또 오히려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마공 핑크가 있고, 자, 옐로우 오렌지가 있고, 그리고 오렌지 옐로우가 있고, 그리고 기마공 라지 귤 컬러가 있습니다. 자, 특히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기마공 핑크와 오렌지 옐로우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류가 이제 메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부력에 대한 이 웨이트가 중심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제 낚시하기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가. 그리고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가 무난하게끔 중중심입니다. 중중심.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상급자들이 선호를 하거나 이제 뱅에돔 낚시를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고중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마공의 형태라도 아무래도 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을 이제 타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같은 기마공인데 웨이트를 넣는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헤드 부분이라든지 옐로우나 핑크만 봤을 때도. 그리고 조금
빵빵합니다. 자, 오렌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기혼 오니다마 기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기마군보다는 이제 원투력이 뛰어나고 신성도 좀 더 좋습니다. 자, 확 차이 나죠. 약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15.38g 제로가 오렌지 36mm 나옵니다. 36mm 나오고 넓이는 20.7 22 네, 2.6 자, 38이 나옵니다. 38mm 기마군 핑크랑 비슷하네요. 35.7이 나옵니다. 28.5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쯔림사찌라든지 기마궁의 채비가 가장 이제 적정한 채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마궁 같은 경우에는 반유동의 베이스라고, 쯔림사찌 자체가 이제 뭐 반유동의 베이스라고 제가 나온다고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하는 채비들이 만약에 전유동을 한다면 이렇게 면사매듭은 필요가 없겠죠. 여기 면사매듭이 있고, 그리고 뭐 구슬도 필요 없을 거고, 반유동을 한다 가정했을 때 제가 한번 채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면사매듭이 있고, 그리고 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유동에 이게 많이 쓰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쿠션 스토퍼, 뭐 저수기, 뭐 쿠션 고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요런 걸 쓰시죠. 그리고 4+B니까 B봉돌 하나 원줄에 직결을 하고 목줄에 4번 봉돌 하나, 그리고 바늘인데, 자, 4+B면 이제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이제 뽕돌에 이제 뭐가 밑에 가고 뭐가 위에 가냐 한다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 헷갈리시는, 이 종류의 찌를 쓰시는 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4+B면 간단합니다. 요렇게 한번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찌를. 그러면 B가 위에 올라가고 4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B가 원줄에 뽕돌을 하나 물리고 4번이 목줄에 뽕돌을 물리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그냥 살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부력이 나오는 찌가 쯔리무사, 그리고 마쓰다찌, 그리고 쯔리시도 뭐 등등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력을 쓰는 이런 브랜드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기마궁으로 전유동을 해가지고 크게 제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인데, 찌가 이제 전유동을 흘려야 되는데 날린다 해야 되나? 약간 찌가 날리는 느낌. 그리고 기마궁뿐만이 아니고 이제 쯔리무사 찌들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굉장히 조금 타이트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류를 타버리면 쿠션 스토퍼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기존의 부력에서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장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불량이다, 부력이 안 맞다, 그리고 찌의 형태가 조금 너무 깔아앉는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채비인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채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사미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있습니다. 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찌리무사에 나오는 이제 무브 스토퍼. 보통 스토퍼 종류들은 거의 부력이 없는데 스토퍼 자체로만 넣었을 때는 부력이 크게 안 생깁니다. 하지만 조류를 받았을 때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까 앞에 말한 그런 스토퍼 형태들은. 그리고 이제 4+2니까 자 돌려보면 이제 2가 위에 올라가겠죠. 자 원줄에 2번 봉돌 물렸습니다. 그리고 직결을 해서 목줄에 4번 봉돌입니다. 그리고 바늘. 이렇게 해서 수심을 뭐 2m, 3m, 4m 해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반유동 타입의 이런 이제 찌들을 봤을 때 전유동은 조류를 유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 해야 되나? 이런 형태가 이제 강하면, 반유동 형태의 이제 뱅에돔 낚시에서는 탐색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더듬어가면서 이 수심이 정한 그 높이에서, 반유동이다 보니까 수심이 정하겠죠. 이 높이에서 더듬어가는. 여기서 만약에 밑밥의 이제 어떤 그런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밑밥의 동조와 수심층, 내가 정한 수심층에서 맞았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상어가 많이 나온다. 뭐 내가 3m를 잡았는데 3m에서 팍팍팍 나온다. 그러면 3m를 해서 그냥 계속 공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유동 뱅에돔 낚시의 특징이죠. 요 채비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채비는 간단합니다. 채비는 간단하기 때문에 채비를 참고하시고 한번 올해 이제 시작되는 뱅에돔 낚시에서 찌리무사찌를, 기마공을 비롯해서 찌리무사찌로 한번 재밌게 한번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